자영업자 빚더미 우리가 죄인인가요? 말 자체도 섬뜩섬뜩하죠. 왜 제가 그런 제목을 달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입니다. 내가 버는 거에 대비해서 가계대출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지표거든요. 2022년을 일단 보십시오. 자영업자는요 350%입니다. 와, 엄청나죠. 내가 버는 거에 지금 거의 3.5배라는 건가요? 대출이 비자영업자도 많기는 많아요. 220.2%니까. 그러나 자영업자는 350%예요. 아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영업자 이러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그래서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사업을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생계형 자영업자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하면 나 사업해 보겠다.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 버는 것보다가 더 많이 벌어보겠다 하는 게 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빚이 비자영업자보다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2022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23년도 비자영업자는 217.3%고요. 자영업자는 346.6%입니다. 조금씩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자영업자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을 보시면 이게 비자영업자는 220%고 자영업자는 344.5%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뭔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요. 자영업자 부채가 소득 대비해서 3배가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심각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건비고요. 다른 하나는 저녁장사예요.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워낙 높아져서 이게 인건비 주고 나면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재료비도 재료를 납품하는 곳에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재료비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요. 다 오르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그만큼 말입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죽겠다.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 주 52시간제를 하니까요. 저녁 장사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게 일하다가 뭐 일이 바쁘면 8시 9시까지도 일하잖아요. 그렇게 일하다가 뭐 저녁에 출출하니까 후배들 데리고 아니면 부장님 모시고 아니 우리 배나 좀 채웁시다 하면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뭐 고기도 지글지글 굽고요. 아니면 감자탕을 끓여서 소주 한잔 하고요. 이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녁 장사의 근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주 52시간제가 되니까 끝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끝나면 집으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죠. 게다가 통제 방역을 했던 그 흐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통제 방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2년 1개월 동안 2020년, 2021년, 2022년 4월까지 통제 방역했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통제 방역을 했으니 자영업자들이 빚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통제 방역을 2년 1개월 동안 하니까요.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사람들의 습관이 바뀌어요. 저녁에 한 잔 더가 아니야. 저녁에 빨리 들어가서 쉬어. 아니면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해요. 뭔가 바뀌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인가? 아니 우리 죄인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영업자만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중소기업도 똑같고요. 중견기업도 똑같고 사실상 대기업도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이 부채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계대출 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하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면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데 2022년입니다.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보면요. 이게 심각합니다.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전체를 다 한 거거든요. 2022년에 236.6%잖아요. 2023년에 233.9%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235.9%. 1년 사이에 다시 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든 아니면 비자영업자든 소득 대비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늘어나니까. 문제는 올해잖아요. 올해. 2025년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일단 말입니다. 2024년에 자영업자 부채를 보면 2024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1% 늘어난 데 그쳤으면 자영업자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그죠? 아니 대출을 덜 받으니까 좋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유는요.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이유가 실제로 말입니다. 취약차주의 대출 잔액을 보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취약차주 수도 2019년에 23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2만 7천 명이에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5년 사이에 84.4% 57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57만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로 많이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이 틀렸네요. 이게 57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57조 4천억.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상황이 어렵다. 제가 자영업자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요. 현장 경제이기 때문이에요. 현장 경제가 좋아져야지 자영업자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현장 경제가 지금 예상보다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버는 것보다가 대출이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출이.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계속 줄줄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앞으로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좋아지긴 할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돈 뿌리는 것을 하니까.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집권당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뿌릴 겁니다. 순간적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참 안타까운 게 현실인데 자영업자들은요. 진짜 죽어라 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